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한 비난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한국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추가 악재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북한의 사과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가질 국제적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통지문을 보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이번 상황을 통해 세계적 비난과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는 사과의 근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didn't want to engender a kind of worldwide backlash. First of all, murder, and then I guess they were, it was some kind of COVID measure, I guess. So I think they're worried about a worldwide backlash, and I think that's the origin of the apology.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잇따른 대형 태풍 등 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쩔 수 없는 사과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ve been hit by 3 typhoons. They're dealing with COVID-19. 40% of their population has struggling to even eat every day. This is a regime that has a lot of problems. So I don't think they wanted to add to all of that another crisis in inter-Korean relations.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의식해 다소 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im, now finds himself in a situation where his preferred leader in South Korea, President Moon, is under a lot of pressure. And so by making such an apology, I think it is an attempt to try to keep Korean relations somewhat on balance. 켄 고스 국장은 그러나 이번 사건과 사과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한국이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re had to be some sort of communic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fter the killing of this South Korean citizen. So that shows that there's an element of communications going 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burned down the liaison office in Kaesong.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살해당한 한국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에 해명과 사과를 전한 것을 안다고 밝히고 이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국민의 애도를 표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5일 북한군에 의한 한국 국민 총살 사건과 관련한 VOA의 입장 요청에 이같이 말하고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북한이 평양선언과 2018 남북 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대화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4차 총회 마지막 날인 25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규탄하며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May I now take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4/L3. It is so decided. I accordingly declare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GC64 duly adopted.
결의안은 먼저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노골적인 무시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NPT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 등 외교적 관여를 계속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을 포함해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후 미국의 제키 월커트 국제기구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데 단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ready to resume negotiations with DPRK to make progress towards realizing the commitment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made in Singapore, includ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so that we can build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brighter future for the Korean people. 한국 대표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임무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자신들의 비핵화 약속을 유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정상 간의 약속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IAEA 결의안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기반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함과 이에 대한 일본의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캐나다는 국제사회가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데 일치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한반도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대행 루비오 의원은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상 전략이고 어느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믿고 있는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과 서유럽 일부의 미군 주둔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쪽이든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자 안보 대화인 쿼드 회의가 25일 화상으로 열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4개국 고위 관계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이들 4개 민주주의 국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투명성 증진을 비롯해 영내 질서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세대 이동통신 5G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사용할 것과 보안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내에서의 테러 대응과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4개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국제법과 다원주의, 영내 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향후 장관급 고위 관리들 간 정례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인도 파트너십 포럼 연례회의에서 쿼드를 확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협력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4개국 안보 대화인 쿼드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